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누구누구는 살이 잘 빠지는데 나는 왜 잘 안 빠질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기초대사량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이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뀐다라는 연구 결과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호르몬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몇 년 전에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아서 8kg 정도 감량을 했었기 때문에 직접 체험한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혈당 다이어트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당뇨가 생기면 알아서 살이 빠질 텐데 왜 혈당 다이어트라는 용어가 생겨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97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에킨스 다이어트 같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시작됐는데요. 관련해서 각종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혈당과 체중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병에서는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된 거죠. 바로 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죠. 혈당이 그렇게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이 포도당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혈당, 너 지금 바로 세포로 들어가. 그런데 혈당이 인슐린의 지시를 거부하고 혈액 속에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의 작전을 바꿔서 혈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지방세포에 더 많은 지방이 쌓이게 되고 특히 내장 지방이 점점 더 두꺼워져서 뱃살이 자꾸 비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확 오르기 쉬워지는데 그런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고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떨어질 때 오히려 저혈당 상태가 되니까 배고픔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요.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니까 자꾸 살이 찌게 되고 다이어트를 해도 잘 안 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는 것이 바로 혈당 다이어트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꿔주세요. 살을 잘 빼시는 고수분들은 아웃백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에도 편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 식전빵은 순서를 바꿔서 맨 뒤에 드시고 샐러드, 단백질 위주로 먼저 식사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도 살이 안 찌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를 바꾸면 식후 혈당이 덜 오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 탄수화물을 다른 음식들과 섞어 먹은 그룹,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은 그룹으로 나눠서 식후에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30분마다 측정을 했는데요.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은 그룹만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상승했고요. 나머지 두 그룹은 1시간 뒤에 혈당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런 종류의 연구들을 보면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나중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혈당 다이어트에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으니까 꼭 이 방법 먼저 해보세요. 두 번째, 음식은 천천히 드세요. 어제 부원장님과 점심을 먹는 날인데 제 상담이 길어져서 늦게 식사를 하러 갔거든요. 부원장님이 저를 기다리시다가 먼저 식사를 시작하셨는데 늦게 도착한 제가 결국 식사를 더 빨리 끝내버렸어요. 환자분들께 살 빼려면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또 제 스스로도 천천히 먹어야지 항상 다짐을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식을 천천히 드시면 소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음식을 빨리 드시면 배가 부르는 신호를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해버리기 쉽잖아요. 가급적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도 예방하고 과식을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세요. 그래도 천천히 드시는 게 잘 안 된다면 빨리 드실 수 없도록 아이들용으로 나온 작은 숟가락으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켜놓고 시간을 확인하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침 식사를 신경 써주세요. 저희 애들이 키가 큰 편이 아니고 밥도 잘 막 먹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아침도 잘 안 먹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 가기 전에 간편하게 빵이랑 주스를 먹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유에 시리얼을 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성인분들은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아침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쉽게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세요. 또 점심까지 포만감이 유지가 안 되고 에너지도 빨리 없어지니까 오전에 벌써 간식을 먹게 되거나 점심에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단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아침에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일은 씹어서 드세요. 과일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시거나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과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적절히 드셔주시는 것도 좋기는 하죠. 사과 같은 과일을 많지 않은 양을 씹어서 드시는 건 괜찮고요.
착즙을 해서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착즙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섬유질이 제거되기도 하고요. 과일 속에 당분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당이 흡수되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기 쉽고요. 과일 주스에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잘 안 느껴지니까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 과일은 적당량을 씹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사과를 얇게 썰어서 땅콩 버터를 발라 드시는 것은 맛도 좋고 포만감도 많이 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으실 거예요.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세요.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거나 식사하는 순서 속도를 바꿔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혈당의 피크 자체를 낮추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에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식사 후에 하는 운동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하게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요. 당뇨병 환자분들의 식후 혈당 변동성을 28개 연구를 고찰한 논문에서는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 운동을 하면 혈당 개선에 효과가 있고 운동 시간은 식사 뒤 30분 안에 해주는 것이 혈당 최고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식사 후에 바로 운동을 하시면 혈액 속의 포도당을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혈당이 근육 속으로 흡수되는 효과가 있고요. 근육이 인슐린의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니까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알기만 하면 안 되겠죠. 오늘부터 점심 식사하시고 10분, 또 저녁 식사하시고 10분은 꼭 가벼운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후에 잠깐 하는 운동이 습관이 되면 다이어트 효율이 진짜 많이 높아질 거예요. 당뇨 예방이 최고의 노후 대책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14년 전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 46세셨던 환자분들이 이제는 60세가 되셨어요. 가끔 어떤 환자분들을 진료하다가 그 환자분의 14년 전 처음 뵈었을 때 모습이 떠오르면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와, 그때 그렇게 젊고 활력 있던 분이 지금 이렇게 되셨구나.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 환자분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곁에서 지켜봤을 때 40대까지는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큰 문제 없이 지내시는데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마다 건강 차이가 이제 확실해지고요. 60대가 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흔적들이 몸에 쫙 기록이 돼버려서 건강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게 쉽지가 않고 더 빨리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드리는 게 현실적인 치료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60대 이후에 인생이 불행해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당뇨가 있어서 혈당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세요. 음식도 마음대로 못 드시고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5년, 10년 지날수록 수치는 점점 나빠지게 되니까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어제 65세 환자분께서 오랜만에 방문을 하셨는데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원장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체중이 5kg 정도 빠졌는데 당화혈색소가 안 좋을 때는 7.9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건강검진에서는 6.0이 나와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고 본인도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분은 좋은 결과가 나오셨지만 보통 60세 이상이 되시면 건강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젊을 때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하루라도 나이가 젊으실 때 미리미리 혈당을 관리하시는 것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배가 나온 마른 비만 때문에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 내용은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부터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노력하신 만큼 우리 몸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즐겁게 힘내주시고 조금 더 행복해지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